그래도 영업장인데. 자, 그건 그거고. 아무튼 흡연과 음주는 몸에 해롭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건 그거고. 자, 우리는 급수. 네? 뭐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무슨 다 나가고도 뭐 시간이 뭐 한참 남지고 뭐. 자,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단원 이름은 급수. 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안 어려워. 자, 얘들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1, 2단원 여기 두 단원은 옛날에 문과, 이과, 체대, 음대, 미대 이건 다 배웠어. 그냥 공통 과목이었어 원래.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어려워. 그 다음 3단원부터가 아예 결이 좀 달라서 그렇지. 거기서부터 이과 단독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분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사실 여기도 조금 연습시키면 한 4, 5등급권 하는 애들도 이거 연습 좀만 하면 다 금방 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없어. 자, 그래서 급수 뭐 하는 거야? 덧셈을 하는 거야. 덧셈을 하는데 그 덧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덧셈을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시그마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더하는데 몇 번째까지? 무한 번째까지 덧셈을 하겠다는 거지. 뭔데? 수열을. 무한 번째까지 덧셈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걸 우리가 만약에 어떤 현상 자체를 좀 눈으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덧셈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n번째 항, 뭐 그 다음 번째 항 이렇게 더해서 뭐 무한 번째 항까지 쭉 계속 덧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아까 전에 봐서 알겠지만 얘가 단순히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 수열 형태가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형태가 있으니까 아, 이 새끼 무한 번째까지 계속 덧셈 계속 나가면 뭐가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얼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의 극한은 워낙 함수의 극한하고 비슷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도찐이겠지. 그냥 뭐 x가 n으로 바뀌었네 정도 느낌인데 이제 얘는 좀 약간 왁구가 다르다는 거야. 스타일이 좀 다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함부로 추론이 좀 안 되는 영역이 있어. 덧셈이다 보니까, 그지? 덧셈이다 보니까 영역 자체가 이제 함부로 추론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여기 잘 보면 한 요 정도부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해놓은 얘네가 있잖아. 얘네가 나름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 요 부분을 k는 1부터 n번째까지 a, k 이렇게 적기도 해. 요거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수열의 합, SN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그지? 요런 애가 있었고 이때 요렇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해 놓은 요런 애가 있는데 그 n을 갖다가 좀 더 극한으로 한번 보내볼까?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되 앞에다 리미트 붙였으니까 자, 리미트 SN이라고도 우리가 명칭을 공식적으로 정해볼 수 있겠더래. 자, 이때 우리가 저 SN이라고 하는 야는 전체 무한번째 항까지 합의 전체 합이 있는데 그 전체 합 중 n번째까지 해당되므로 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한 부분에 해당된다 해서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대. 부분합 SN. 그래서 일단 문제를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거야. 자, 일반적인 경우 문제를 푸는 순서는 처음에 부분합 SN을 찾고 그 부분합 SN에 있는 n을 무한으로 보내면서 급수값을 찾는 거야.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사실상 뭐 듣는 것보다 훨씬 쉬워. 시그마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수열의 극한처럼 n을 무한으로 보내는 형태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금방 답은 나올 거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 시그마라는 요 놈의 새끼도 잘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라는 기호니까 쟤도 일반 연산 성질은 누구랑 동일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수원에 나오는 시그마 연산과 그 성질이 일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덧셈에 관해서는 분배 가능하고 곱셈은 안 되고 실수배 가능하고 뭐 나눗셈 안 되고 다 그거야.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분분수 정도 나오겠고 뭐 이제 그런 개념이라 사실 좀 해보시면 금방 할 거다. 쫓아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할게. 얘가 물론 사실 요거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아무튼지간에 얘도 나름 시그마 n을 무한으로 보내 1을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할 거고 또 무한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도 값이 크게 보면 두 갈래로 갈려. 값을 알고 있는 상황하고 값이 뭔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리기는 해. 근데 일단 절대적인 원칙 하나가 존재해. 얘가 무슨 절대적인 원칙 하나가 있냐면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사실이 만약에 얘가 시그마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덧셈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인지 내가 알만한 값이야. 즉 수렴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무한번째까지 더한다는 게 사실 말이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거지 내가 계속 뭘 하고 있다는 거냐면 다음 거를 계속 덧셈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근데 내가 그 덧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얼마로 가는지가 보여. 그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값이 없다는 거야. 그럼 더하는 값이라는 건 무한번째 항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기로 하냐면 뭐 이것에 대한 증명 과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뭐 교과 과정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때는 무한번째 항 자체 값이 0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명제라서 꼭 이해하셔야 되며 알고 계셔야 돼. 자, 근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그것이 얘가 수렴하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아. 이것을 보장해 주진 않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물론 그 반례도 존재하고 그렇긴 한데 뭐 반례도 반례다만 아무튼 이게 0이라고 해서 수렴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 다시 얘기하지만 자 문제에서 어떤 시그마가 1부터 무한번째까지 덧셈을 했어. 그 수열을 갖다가 그랬더니 수렴값이 있었어. 그러면 그 수열에 대한 리미트는 0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모든 명제가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하니까 이 새끼의 대우 명제라고 할 수 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까지 an이 뭐 한다는 거? 발산한다는 것은 요거 역시 참이다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산하냐, 수렴하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하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시그마에 대한 값을 판단하기 이전에 얘의 리미트 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하는 거야. 리미트 값이 0이면 수렴할 수도 있어.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고 수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뭐 이런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사실 여기도 뭐 조금 풀어보면 금방 해. 금방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조금 난감해하는 문제 유형이 등비급수. 자, 이름이 등비급수니까 당연히 무슨 수열이겠어? 등비수열이겠어. 그럼 등비수열이 뭐 이렇게 생겼지. a 아래 n-1제곱 이렇게 생겼어. 그 얘를 갖다가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무한번째까지 덧셈이란 거야. 근데 저게 한 방에 한 큐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큐에 이해가 안 되면 먼저 뭘 만들으라고 했지? 부분합을 만들어서 그걸 n을 어디로 보낸다고? 무한으로 보내는 형태로 간다고. 자, 부분합을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아무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고 n번째까지 다 덧셈을 하면 뭐라고 써야 되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불러봐. r-1분의 또 a 아래 n제곱. 자, 이걸 외우고 있는지 못 외우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썼지. 자, 썼어. 근데 내가 분명히 수원에서 이 공식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식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R이 1이 아니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맞지? 이 공식은 언제나 성립하는 공식이 아니야. 니네가 푸는 모든 등비수의 문제에 공비값이 1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너네는 이걸 계속 썼던 거야. 공비값이 1이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R이 1이 아닐 때 쓰는 거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추가적으로 R이 1인 경우도 있긴 있을 거 아니야. 뭐겠어? 첫째 항이 몇 개야? N개겠지. 첫째 항이 몇 개예요? N개예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야, 공비가 1이면 이제 이런 모양일 건데, 이게 첫째 항 A 자체가 0이 아닌 이상 계속 뭔가를 더하는 행위고, 그렇다면 얘가 수렴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되, 다만 공비가 1이냐 아니냐, 마이너스 1이냐 아니냐는 스스로 항상 따져봐야 되는 거라 내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발산할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서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은 여기인데, 보자 이거야. 결국은 이 극한에서 n을 달고 있는 항은 누구밖에 없어? 야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데코레이션이지. 야가 가는 곳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되냐. 맞지? 하나하나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보니까 공비값이 1을 넘어가거나 공비값이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면 일단 이 새끼가 날아가는 게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날아가는 걸 갖다 뭘 빼고 뭘 나누고 해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은 실제로 저 값 자체가 발산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 얘기처럼 공비R이 1이거나 아니면 공비R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발산이라고 보는 게 맞돼. 요것도 스스로 뭘 좀 해줘야 된다? 체크를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항상 저게 경계가 되기 때문에 경계는 항상 체크를 해버릇해야 돼. 공비R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이 급수 문제에서 경계가 되는 애라 쟤는 항상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아. 어떤 경우에 지수 위치에 뭐가 바뀌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긴데, 공비 R이 이거 가장 중요하지. 공비 R이 어떨 수 있냐면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 새끼가 어디로 사라지지? 0으로 사라지지. 그럼 그때 무슨 값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 값이 절대 모르면 안 된다는 바로 그 값. 뭐야? 1-R분의 첫째 항. 그치?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등비급수의 수렴값 공식이 되시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놨으면 다시 또 옆에다가 수렴 조건을 안 써줄 수가 없어서 수렴 조건 한 번만 쓰고 문제를 좀 볼 건데, 봐봐라. 결국은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까지 AR의 n-1제곱의 수렴 조건이라고 질문을 하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와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첫째 항이 0인 것도 수렴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약간 방향이 좀 웃긴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실 풀 때는 수렴 조건을 이렇게만 때리다가 얘의 수렴 조건이 뭐게? 라고 딱히 딱 찍어서 물어보면 첫째 항 0인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야,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아까 했듯이, 자, 리미트, 여기까지 같이 적어볼게. n이 무한으로. AR의 n-1제곱에서 수렴 조건은 뭐였냐면, 공비 R이 마일에서,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사실. 조심하시고. 자, 극한일 때는 늘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첫째 항은 0인 것까지.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요런 애들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니네가 확인을 항상 해줘 버릇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 잘 봐두시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자, 넘어가서 어디냐면 24쪽, 25쪽. 그 모든 학생들이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나? 나중에 연습만 해보면 4, 5등급도 누구나 맞춘다는 바로 그 문제.
등비급수 도형 활용 문제인데 이 도형의 활용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는 도형의 활용 문제는 지극히 쉬워. 지극히 평범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기에 좀 어려워 보여서 그러는 거야. 요령이 중요한데 요령을 잘 생각해야 돼. 야, 봐봐. 이 문제는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게 생겼지. 그러니까 네가 봐봐. 누가 봐도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야, 이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를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많지. 그런 경우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거 우리 딸한테 보여줘도 우리 딸도 구분할걸? 아빠! 야, 이 기본 문제 줄이 10줄이 넘어. 너네 이거 모의고사 이거 한 페이지 있으면 절반 전체가 문제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건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매번 얘는 나오면 쓰는 방법이 언제나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쓰는 거야. 뭘 쓰는 거냐면 이걸 쓸 거야. 이거밖에 쓸 게 없지.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 아니 사람이고 눈이 있으면 봐봐. 미적분 8문제가 있어. 그럼 8문제 중에 이렇게 게 있어. 이걸 쓰겠지. 그렇잖아. 그럼 이거 공식에서 네가 뭘 알아내면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거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로 내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 야, 첫째 항은 무조건 구하는 거야. 이거는 꼼수를 부릴 것도 없어. 사실 이게 더 쉬운 게, 봐봐라. 그 수열의 점화식 있지. 점화식은 n번째와 n+1번째 간의 관계를 얻어내는 문제들이 있었어. 너네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뭐 소금물을 막 넣었다 뺐다, 막 물 집어넣었다, 막 이런 문제 있어.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분해봐야 내가 그거는 계속해서 찾아봐야 어차피 그거는 계속 이제 그 규칙을 찾기 힘들다 그랬어. n번째, n+1번째를 찾는 거. 뭐 하노이탑 문제도 마찬가지야. n번째와 n+1번째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첫째 항을 무조건 찾는 거야. 값이 필요해. 그지? 그럼 두 번째로 뭘 찾아야 돼? 공비를 찾아야 돼. 얘가 뭐야? 도형이잖아. 그럼 뭐겠어, 공비가? 닮은 비지. 그럼 닮은 비를 찾아야 돼. 그 닮은 비 찾을 때 세상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봐봐. 아니, 야, 닮은 비를 찾을 거면, 예를 들어 도형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럼 뭐가 편한지 봐야 돼.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이런 데도 막 색칠이 들어갔다고 해. 이런 데 색칠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각형도 그렇고 이 원도 그렇고 계속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을 찾는 게 빠른 건지 아니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 다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찾는 게 빠른 건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알겠지? 너무 안쪽에 있는 요만한 그림의 한 변 길이 막 이런 걸 찾을 필요는 없어. 그냥 대충 첫 번째 있는 거랑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뭐 정사각형 한 변, 정삼각형의 한 변, 원의 반지름 이런 거 하나만 찾으면 돼. 너무 어려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 그냥 닮은 도형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닮은 비를 찾을 때는 최대한 간단한 닮은 비를 찾아야 돼. 최대한 쉬운 거 위주로. 컨택을 하고 두 번째로 내가 길이를 찾는 건지 넓이를 찾는 건지는 본인이 문제를 읽어야겠지.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 그림만 봐도 색깔이 있는 거 있으면 넓이겠고 변의 길이면은 변의 길이니까 길이겠지. 두 개는 중요하겠지. 왜? 그냥 쓸 건지 제곱의 비율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겠지. 결정했지? 그럼 답이 나온 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하라 했는데 뭘 고려하라 했어? 뭐였어? 개수비를 까먹지 말라 했지. 개수.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15, 16, 17번 문제는 누가 봐도 그림이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19번 문제만 봐도 요게 한 번 빵 하고 줄어들면 그 그림이 몇 개씩 생성이 돼. 그림이 2개씩 생성이 되지. 그럼 내가 닮은 비를 찾은 다음에 그 닮은 비에다가 반드시 뭐를 같이? 개수 비율을 같이 곱해서 2개를 곱해서 비율을 만들어가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아시겠어? 그거만 조심하시라고. 항상 닮은 비와 개수비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말은 쉬운데 조금 몇 개 해보시면 돼. 그리고 우리는 몇 번을 풀 거냐면 13번하고 15번 두 개를 지금 풀어볼 거야. 24페이지. 13번하고 15번. 지금 해봐. 그 나중에 니네가 내년쯤 되면 사실 등비급수 문제는 진짜 이게 제일 마음 편한 문제거든. 하다 보면. 그래서 애들이 나중 가면 뭔 짓을 하냐면 이걸
중간에 그 문제를 잘 안 읽는 애들이 생겨. 이게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문제 어려워 보이니까 문제 꼼꼼히 읽다가 이제 나중 가면은 문제를 잘 안 읽어.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고 푸는 애들이 생겨. 실제로 그래.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만 대충 읽고. 근데 생각보다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는 그림만 보고 풀다가 내분점을 잘못 읽었거나 오해했거나 접점이나 교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생각보다 답이 잘못 나오는 경우는 없어. 왜냐하면 이 다 객관식이라서 네가 잘못 구하면 그 중에 보기 중에 답이 없을 거거든. 그럼 뭐가 문제냐면 괜히 M1 시간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이 끝났는데 보기 중에 답이 당연히 없어. 그러면 M1 시간만 보내는 거라 이게 괜히 생각 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 나중에 고3 때. 알겠지? 명심해라. 누구나 맞추는 문제인데 오히려 시간 잡아먹으면 본인이 굉장히 손해야 이거.
일단 첫 번째 거 같은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뭐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구해라 그랬는데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고 이런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잇는 보조선을 내가 뭐라고 했지? 이 보조선이 이름이 있는데 사람의 돌이 그치 기억나지?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잇는 걸 사람의 돌이라고 해. 저것도 안 그어보면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다시 이어보셔야 될 거고. 문제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 항은 무조건 구하는 거라 했지? 첫 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는 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제 이런 거 집어넣어서 현재 닮아있는 도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n에다 1 집어넣어서 알아보니까 반지름이 처음에 제일 큰 원이 1이었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은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2분의 1일 거래. 그렇다면 2대1 때 루트 3 써보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결국 첫 번째 현의 길이 나온 거야. 얼마야?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문제 끝났어. 왜냐? 닮은 비를 알아, 이미. 원이 닮아 있잖아. 닮은 비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길이 구하는 거지? 제곱의 비율은 필요 없어. 그대로 쓰면 돼. 1-2분의 1. 이게 답이야. 됐지? 그냥 저렇게 푸는 거야. 닮아있는 도형만 보면 돼. 꼭 두 번째 현의 길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닮아있는 도형만 본다. 그 다음에 15번 그림을 여기까지만 보면 돼. 왜냐면 어차피 첫 번째 한 변의 길이는 알아. 그럼 두 번째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 이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두 번째 거 한 변만 알면 돼. 그지? 첫 번째 항은 무조건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구해줘야 돼. 자, 여기랑 여기 넓이 체크하면 얼마나? 3분의. 넓이 체크하면 얼마 나오지? 3분의? 체크하면 3분의 20 나오지? 여기가 3분의 10 나오고 3분의 10 나와서 3분의 20. 그거 얘들아? 대답을 해줘. 첫째 항은 나오지? 요게 막 1 나오는 것 같던데 여기가 1 이런 거 아니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한 변의 길이 구하는데 뭐 그냥 본인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데 나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걸 x라고 하면 여기를 2분의 1x에서 분수를 잡는 것 자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래서 이걸 x라고 잡고 그럼 차라리 여기 2x라고 잡고 이거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율이 이게 3대 4대 5잖아. 그럼 거의 그건 쓰는 거야. 3대 4대 5 쓰는 경우가 엄청 많지 당연히. 그럼 예를 들어 여기 2x라고 잡았다? 2x라고 잡았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x, 요매가 s잖아 이거. 그지? 그럼 여기가 뭐겠어 여긴? 여기 원래 총 길이가 이거 절반짜리 이거 총 길이가 아마 2였을 거 이거. 이래서 문제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문제 잘 읽어봐야 돼. 그 이제 한 변의 길이 이런 거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요게 2였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x니까 여긴 2-x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요 새끼와 요 새끼의 길이 비율을 아는 거 아니야 지금. 3대 4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3-x랑 2x의 길이 비율을 안다니까? 3대 4라고. 뭐지 이 침묵은? 이해하고 있는 거야? 문제 아직 잘 안 풀어봤어? 혹시 안 풀어보셨으면 여기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거 풀 때 한 가지만 조심하자. 야, 내가 니네 도형 실력을 의심하진 않아. 보통 중학교 때 도형도 잘 제대로 못 보는 애들이면 반대가 여기까지 못 올라와 보통. 그래서 어느 정도 다들 니네가 볼 줄 아는 안목은 다른 반대에 있는 애들보다 니네가 잘 볼 거라고 믿어 나는. 그럼 믿는데 적어도 가끔 문제 풀다가 진짜 빠가 같은 짓을 하는 애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를 EX라고 놓잖아 한쪽을. 뭐 X라고 놓든지. 그리고 X라고 놨으면 그럼 나머지 한쪽을 반대쪽에서 정하면서 와야 되거든. 한쪽에서 정해놓고 이쪽에서 비슷한 곳에서 다시 정하면 항등식이 나와 얘들아. 뭔 말인지 알아? EX는 EX가 정리가 된대요 갑자기. 그럼 다시 풀어야 돼. 진짜 가끔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다른 쪽 방향에서부터 정의해서 하나를 갖고선 두 가지로 정의를 해줘야 양변이 나오잖아. 근데 같은 걸 두 번 정의하면 어떡하냐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간에 EX를 정의하는 방식을 나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을 정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X 나오면 한 변 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야 뭐 어려울 거 없잖아. 넓이 구하는 문제지? 아마 비율값이 내가 알기로는 요 X가 5분의 6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니? 그래가지고 2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5분의 6이 되니까 내가 비율값은 얼마라고 보면 돼? 5분의
3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넓이 구하는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곱 비율을 쓰라고. 그렇지. 분모에 1 마이너스 25분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뭐 어렵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따가 옆에 있는 16, 17, 18번 이런 것도 해볼 거긴 한데 선생님 앞에서 한두 문제만 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하는 걸로 할게. 봐봐. 몇 번 할 거냐면 거기 22쪽에 2번 볼게. 2번 시그마 1부터 n까지 k분의 ak n제곱 플러스 3n.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니네가 이거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뭐냐면 수열을 못하는 새끼는 여기 와도 멸망이야. 일단 보면 뭔지를 모르면 큰일 난다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자, 얘가 뭐야? SN이야. 얘가 SN이야. 옆에 있는 항이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네. 이기훈이가 뭐라드나?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애들을 싸그리 n번째까지 합쳐놓은 거라 했지. 공차가 얼마니? 현재 상황에서 공차가 2지. 첫째 항이 얼마니? 4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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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n. 첫째 항이 4여야 되니까 얼마? 2. 이거를, 이게 SN이잖아, 나름. SN-SN- 조지면 뭐가 나오니? 결과로? n분의 a는 an이 나와야 되지.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열을 못해서 역을 못하는 건 거야. 됐지? 그럼 an 찾았어. 그게 어디 들어갔지? 분모에 들어갔지. 안 봐도 비디오네. 이거 뭐야? 부분분수 문제지. 근데 오히려 부분분수 문제는 수열의 극한이 훨씬 쉬워. 저 뒤에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이 무한으로 보내면 다 0이 되거든. 앞에 있는 숫자가 항상 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극한 문제가 더 쉬워. 그러니까 이런 거 왜 n에 n 플러스 1 정리하고 나면 뭔 말인지 알지? 앞에는 1분의 1, 2분의 1 해가지고 맨 끝에는 n분의 1,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뒤에 거를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다 0으로 가. 그러니까 앞에 것만 계산하면 돼. 오히려 더 편해. 아니 그러지 마. 설마 수열을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가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내신 열심히 준비시키면 시험장 가서 머릿속에 있는 걸 거기다 놓고 와. 딱 왔었을 땐 리셋이 되어 있어. 선생님 다음 거요. 우린 수투해야죠? 아니 근데 수투도 수투인데 너네 뭐 다들 알지만 미적분은 수원과 수투의 절묘한 콜라보레이션이라 수원도 잘하고 수투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적분이 끝이거든. 꽃 같은 거야. 마지막 끝자락.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원래 고등학교 수학의 마지막 끝이 기하 벡터, 기백이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기백이 족밥이, 기백이 망했잖아. 멸망했다고. 옛날에는 학원마다 있었어. 자기가 기하의 신이라고, 기백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원마다 있었어. 옛날에는. 맨날 자기가 기백의 신이래. 내가 다른 학원에 가면 거기도 있어, 기백의 신이. 또 다른 학원인데 여기도 있어, 기백의 신. 기백의 신이 되게 여럿이 있거든. 학원마다 한 명씩 있었어. 여기 왔는데 여기도 있었어. 지금 강동에 계신데 최승현 쌤이라고. 자기는 기백의 신이야. 요새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기하가 교과서에서만 나와. 누가 자기가 기하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요새는. 아주 좋아. 나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라 난 그런 소리 안 하고 살았거든. 그리고 난 어느 학원에 가나 항상 막내였어. 여기 와서 이제 나도 이제 올해 나이가 40이니까 이제 막내가 아니지. 영재쌤도 있지, 호선쌤도 있지, 은한쌤도 나보다 어리지. 그러니까 이젠 막내가 아닌데 뭐 저쪽에 뭐 창재쌤, 뭐 승현쌤 저쪽에 있을 때. 응? 아이 창재형 우리 형님은 또 우리 친한 형이지. 아무튼 근데 아무튼 옛날에 그랬어. 진짜 기백이 진짜 어려웠거든. 근데 니네 지금 보면 이제 기하 솔직히 족밥이잖아. 그 쉽잖아. 니네 나 이번 여름에도 기하 안 하잖아. 나 다음 학기도 기하 안 깔 거야. 공간도형 나올 텐데 공간도형 적당히 알아서 해. 혹시 모르면 직본나 와서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삼수선 이면각이 조금 어지럽긴 할 거거든. 약간 어지러워 거기가. 근데 교과서 문제들을 출제하면 사실 어려울 건 별로 없어.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삼수선 이면각 정사형이 나올 텐데 그 3대장이 조금 어려워. 근데 그냥 나중 가서 내가 예전에 기하 할 때 아마 한번 얘기했을걸? 정사형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이 빛을 비추었을 때 요거 각도에 따라서 그 그림자 영자거든 그게. 그림자가 길이가 얼마냐 이제 그걸 정사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공부하시면 금방 할 거고, 이면각은 면 두 개가 만났을 때 각도에 대한 건데, 그것도 정의를 잘 보셔야 돼. 정의 잘 읽어보시고, 거기 되게 중요해. 근데 애들이 거기를 잘 못하는 게, 니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내신을 안 보지. 너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뭘 배웠는지 잘 기억 안 날걸? 거기를 내신을 보통 학교 시험도 안 보고 지나가는 데거든? 보통 청월함도 아마 그 중1 2학기 때는 계속 선행만 치는 시기일 거야, 거기가. 어느 학원이나 다 그렇거든? 근데 그때 배운 게 유클리드 기하야. 그 중1 2학기 때 배우는 게 유클리드 기하 원론이 나오거든? 거기 이제 뭐, 누구와 누구가 평행하고 누구와 누구가 평행하면 얘와 얘도 평행하다 이거 있어. 그게 공간도형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 나올 거야. 그 책에도 있을 거거든, 교과서에도. 그게 유클리드 기하 원론인데, 원론 쪽에 누가 평행, 누구 수직이면 누구 수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 쭉 써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때려 맞추다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옛날에. 공간도형이 제일 어려웠거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럴 게 없어. 선택 안 할 거잖아, 니네. 그지? 어차피 미적분 할 거지? 논술 기하도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기하로 잘 안 갈걸? 다 미적분 쪽으로 선생님들 출제해. 기하 비율이 너무 적어서 지금은.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하도 사실상 도형 감각은 나도 어느 정도 뭐 애들이 저기 하는 걸 믿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공간 도형은 알아서 한다는 거지. 열심히 잘 하고 난 잘 모르겠다. 궁금하면 와서 물어봐. 자, 이 an-3 6번 잠깐만 볼게. 요것이 값이 2라고 했어. 갑자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값이 r이다 이랬어. 문제 너무너무 쉬운데 자, 선생님이 얘기만 좀 해줄게. 자, 다시 와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새끼에 대한 급수값이 얼마래? 2래. 그럼 급수값이 2라고 했을 때 2가 중요한 게 아니오. 2가 중요한 게 아니오. 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수렴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저게 왜 중요한 거냐면 밑에 봐봐. 리미트잖아. 극한값이잖아. 시그마 값이 아니라 극한값이잖아. 그지? 그럼 극한값을 물었으니까 얘에 대한 극한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an-3이 얼마로 수렴한다고? 0으로 가야 된다. 수렴하니까 내가 계속 더하고 있는 것이 얼마다? 0을 더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다 한 거요. 리미트 an이 얼마요? 2분의 3이요. 자, 아니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아니요? 그 옆에 봐봐. 극한 오늘 배웠잖아. 공비R이 1을 넘어가. 뭐 하는 애야? 발산하는 애잖아. 분모분자 약분해서 답이 4분의 9겠지. 뭐 그렇게 내 답을 내는 거야. 절대된 거 뭐 스텝이 안 어려워. 괜찮지? C 스텝은 좀 어려운데 B 스텝까지는 괜찮더라고. 내가 8번까지는 설명을 해야 돼. 8번. 잠깐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n제곱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값은 자,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게 이제 뭐 엄청난 뭔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얘들아 어차피 잘 생각해봐. 얘도 값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을 거야. 그지? 얘도 나름의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지. 근데 그 규칙이 둘이 곱했지. 그럼 시그마는 아무튼 따로따로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곱해놓은 세 개가 값이 얼마가 되는지 네가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앞에 몇 개 해보면 되는 거야. 그거를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러고 있지 말고 생각해봐. n이 1이야. n이 1이라고 쳐봐. 그럼 얼마야? 앞에 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뒤에 거 n이 1이야. 얼마야? 모르냐? 너무 어려워, 갑변아. 중간고사라서. 저번 중간고사.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괜히 뭘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자, n이 2야. 그럼 얼마야? 9분의 1이야. 얼마야? 그렇지.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자,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3개는 해봐야 돼. 이게 왜 그냐면, 왜 3개를 하라고 하냐면 애들이 좀 남자애들이 귀찮은 경우에 2개만 딱 하고 등비수야 이러면서 막 풀거든? 그게 아닐 수 있어. 세 번째 거에 얘랑, 그러니까 이게 1번, 3번, 5번, 7번이 룰이 있고 2번, 4번, 6번, 8번이 룰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는 해봐라 라고 해. 조금 귀찮아도 세 번째 것까지 가는 게 맞아. 알았지? 세 번째 거 가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7분의 1. 얘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명백해졌지? 공비가 3분의 1. 됐지? 그럼 그만해도 돼. 왜? 어차피 무한번째까지 더할 거지. 공비 알았지? 첫째 항 알았지? 그만해봐도 돼. 뭐 하면 돼?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라고? 3분의 1. 첫째 항 얼마라고? 끝. 어려운 게 아니야 전혀. 대신에 조심할 건 다시 얘기하자면 홀수번째끼리, 짝수번째끼리 룰이 있는 경우가 있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끼리, 2인 것들끼리, 3의 배수인 것들끼리까지 가능해. 보통 그 정도까지. 그거보다 더 분류하진 않아. 그래서 그런 경우엔 그 번째들끼리 나눠서 계산해야 돼. 그래서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나머지는 계산이 어려우시진 않을 건데 자, 쭉 푸실 거야. 19번까지 쭉 풀 건데 지금 3시 10분이지. 내가 그 개괄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 어제랑 그저께는 다른 반은 그 다음 단원에 대한 설명을 아예 안 했거든. 근데 우리 반은 일단 좀 할게. 왜냐면 약간 이 부분이 충격적일 수 있어. 막 좀 놀랍거나 충격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좀 배웠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충격적일 수 있어서 일단 조금 할게. 조금만. 알았지? 하고 그 다음 문제 풀게.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미적분에서 그냥 앞에 다 주는 단원이고 중요한 건 이제 3단원부터야. 3단원이 뭐냐면 오늘 막 뭘 쓰거나 저기 할 건 없어. 어차피 동일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하긴 할 거야. 하긴 할 건데 자 들어봐. 그 다음 단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야. 자, 여러 가지 함수 극한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함수에서 여러 가지 함수는 다항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통은 지수로그 삼각인데, 지수로그 삼각 플러스 다항이 조금 나와. 근데 이제 같이 연동돼서 나오기는 하나, 일단 문제가 뭐냐면, 지수로그 삼각의 극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리수 단위부터 얘기를 해야 돼. 자연상수 이마트. 그래서 얘가 이름이 자연상수 이마트 익스포넨셜인데 얘가 이름이 익스포넨셜이야. 익스포넨셜. 졸라 간지나 이름이. 근데 익스포넨셜인데 얘가 자연대수라고 해. 자연상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쟤를 밑으로 치면 자연로그라고 하기도 해. 근데 아무튼 이게 값으로 따지면 얘가 나름 값이 있는 애야. 대충 2.7 얼마가 나와. 2.714 얼마인데 2.7 얼마가 나오는 뭔데 그럼 얘가 이제 원래 뭐 하는 애냐면 이게 옛날에 저기 하던 거야. 이게 원래 이자 계산하던 건데 이런 거야. 1 더하기 처음엔 1 더하기 0.1의 10제곱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자 계산이야. 너네 원리학교 기억나지? 그래서 1 더하기 1 플러스 R에 이거 있잖아. 거듭제곱.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0.1을 10제곱을 해보고 1 더하기 0.01을 100제곱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좀 있었어. 이거 계산을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계산을 한 거야. 하다 보니까 계산에 수렴값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값을 향해 가더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1 더하기 하고 이거랑 이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역수관계에 있을 때 어딜로 가더라는 거야. 값이 일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책 받아보시면 그 여기 익스포넨셜 처음에 정의 부분에 무슨 숫자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을 거야. 그 2.7 얼마로 쭉 가는 게 보일 거야.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내가 갑자기 이해를 왜 하냐면 이 새끼는 그래서 처음에 정의할 때부터 리미트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얘가 x가 0으로 갈 때면 1 더하기 x에 얘가 0으로 가잖아. 그지? 그리고 얘의 역수가 항상 와줘야 돼. 이렇게. 괜찮을까? 아니, 왜냐면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1 더하기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야. 1 더하기 무한소에 대한 무한거듭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값 자체가
어떤 곳을 향해서 가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름이 나름 자연상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자연현상에서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그냥 난 수학밖에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데 일단 그렇대. 아무튼 근데 1 더하기 0의 무한거듭제곱을 만드는 방식에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다른 방식도 있더래. 어떻게 해줬어? 얘가 만약에 무한이 가게 되면 1 더하기 x분의 1을 깔면 이게 무한소잖아. 0으로 가지? 이거에 x거듭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더래. 괜찮을까? 이 정도는 좀 외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거기까지도 괜찮았어. 참을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거야. 저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아이를 로그 밑에다가 잡으면 로그 밑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정의를 해주면 익스포넨셜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여기 뭐 이제 어떤 숫자가 오게 되면 보통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름은 자연 로그라 하고 어디 가서 로그 익스포넨셜 이렇게 적으면 못 배웠다고 해. 막 침 뱉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얘가 ln이라고 적어줘야 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 알겠지? ln 뭐 내추럴이야, 내추럴. 그래서 얘가 lna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니 근데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러면 봐봐. 요거에서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이거 나름 요렇게 한번 가져다가 선생님이 앞에다가 봐봐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데 요거 앞에다가 나름 ln을 한번 붙여볼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봐봐.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아까 내가 요만치가 얼마라 했지? x가 0으로 갈 때 요게 어디로 간다? 요게 뭐라 했지? 요게 어디로 간다고? 익스포넨셜로 간다 했지. 그럼 봐봐. 그럼 얘가 나름 이렇게 써도 되겠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게 익스포넨셜로 가니까 ln 익스포넨셜이라고 써도 되겠네? 괜찮지?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야, 이게 밑이 익스포넨셜이고 진수도 익스포넨셜이지. 그럼 얘가 값이 얼마야? 1이겠지. 아, 그래서 요거를 쓸 때 1이라고 쓰더라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얘를 1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참아. 뭘 못 참냐면 로그는 지수가 밑으로 떨어져도 되지. 그래서 얘를 갖다 쓸 때 이렇게도 쓰지만 쓸 때 앞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한데 이렇게 써도 된대. 아 근데 이걸 못 참겠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못 참겠어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걸 분자로 올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라고 쓰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대? 요걸 1이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아니 그게 있잖아. 이게 사실 참 그래. 이게 보면 좀만 지울게. 이게 사실은 저게 등장하면서부터 애들이 저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x분의 ln 1 플러스 x면 1이었지. 그러면 얘가 로그 뭐뭐뭐의 1 플러스 x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밑이 2가 아닐 수 있잖아. 뭐 그럴 수 있잖아. 살다 보면. 근데 얘는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야, 맞아. 그래서 저렇게 놀란 거야. 사람들이, 오! 미치기가 아니야.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잘 모르겠어서, 아이씨, X. 잘 모르겠어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일단, 저기 아쉬운 대로, 일단 위로 좀 올려봐. 이랬어. 일단 위로 좀 올려봐. 이랬어. X분의 1.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걸 뭐라 한다고?
요거 1라 한다고, 요거 익스포넨셜이라고 해. 어?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냐면 로그 A에 2라고 쓰는 거야. 아, 미안해. 딴소리 하다가 영어로 가야지. A에 2라고 쓴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아,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또 뭐냐면 이렇게 쓰니까 뭐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좀 그래, 별로야. 그래서 사람들이 밑하고 진수를 바꾸기로 했어. 그럼 뭐가 되지? 역수가 돼. 그렇지. 역수가 되면서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오랜만이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 아니, 근데 얘를 아니, 그럴 수 있어. 저렇게 됐었어. 써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도 1이고, 쟤도 저래.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게 물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 얘를 치환을 하고 싶었어. 너무 하고 싶어. 치환. 알겠지? 다 세상에 이유가 없는 건 없어. 다 이유가 있어. 아무튼 치환을 너무 하고 싶었어. 알겠지? 치환을 너무 하고 싶어서. 자, ln1 플러스 x를 앞으로 내가 t라고 좀 부르기로 했어. 괜찮아? 자, 근데 이때 그럼 요걸 갖다가 나름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 그지? 여기 밑이 얼마야? 밑이 안 보이지만 2야. 그래서 2에 t제곱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1 플러스 x라고 하기로 했어. 괜찮지? 그럼 여기서 x를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넘겨. 2에 t제곱에서 뭘 뺐다? 1을 뺐다 이래 되겠지. 괜찮아? 자, 치환을 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봐봐. 한 가지만 더 해볼게. 만약에 x가 0으로 가. 그럼 t는 어디로 가? 로그가 진수가 1이면 어디로 가니?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ln 1 플러스 x 대신에 뭘 쓰기로 한 거야? t를 쓰기로 한 거야. 여기 있는 x 대신에 뭘 쓰기로 한 거야? exponential t 마이너스 1을 쓰기로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리미트 t는 어디로 가기로 한 거야? 0으로 가기로 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얘가 나름 이렇게 써도 되긴 하거든. 이게 사실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써봤어. 이렇게. 괜찮지? 근데 이게 어차피 어디로 가? 자, 아까 이게 어디로 갔었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어디로 갔었지? 1로 갔었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되지? 같은 거니까 1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가지? 1로 가야 되지. 그래서 같이 만들어지는 게 이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얘도 동일한 과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좀 너무 기니까 그건 좀 생략을 할게. 동일한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얘도 1이고 얘는 1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동일한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역수 같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얘도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ln a야. 얘 역수. 저렇게 되더래. 까지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이거 갑자기 왜 설명한 거냐면 지금 내가 유도 과정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좀 본지 오래된 사람들에서 유도 과정을 한 거야. 앞으로 저 유도 과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외워야 돼. 여기서부터 저게 다 암기야. 그래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건 추천사항이 아니라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 괜찮지? 그러니까 좀 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 좀 따라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
그러니까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보인 몇 명 빠져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오늘은 그냥 살짝 들어. 살짝 듣기만 해. 딴 얘기도 조금 할 거야. 살짝 들어. 자, 일단 어떤 것도 있냐면 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 x가 0으로 갈 때 이건 단순히 그냥 일단 무조건 외워봐봐. x분의 sin x가 1이야. 알았지? x분의 sin x가 1이야. 그리고 x분의 탄젠트 x도 1이야. 사실 이거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보통 정의를 많이 해주는데 증명 과정을 지금 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일단은 좀 외워. 1이야. 알았지? x분의 sin x가 1이고 x분의 탄젠트 x가 1이야. 자, 그리고 아까 적었던 거 다시 한 번만 적자. 리미트 쭉 적어줄게. x가 0으로 갈 때 머릿속으로 한 번만 정리해. 1 더하기 x 몇 거듭제곱이? x분의 1 거듭제곱이 뭐라고? 익스포넨셜이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1 더하기 뭐야? x분의 1에 대한 몇 거듭제곱이? x 거듭제곱이 뭐야? 익스포넨셜이야. 됐지?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가 뭐야? 1이야.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이 뭐야? 1이야. 자,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오늘 할 얘기가 한 가지만 더 있어서 그래. 요것만 하고 쉴게. 잠깐만 들어봐. 저기 그 혹시 익스포넨셜 미분 혹시 기억해? 요거 똑같아. 이 x제곱. 자, sin x 미분 기억해? sin 미분이 코사인이야. 코사인 x 미분 기억해? 마이너스 sin x. 내가 한 가지만 할 얘기가 있어. 잠깐만 들어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할 건데 일단은 좀 들어봐봐. 너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우리 수투 수업 처음 초반에 그 다항식의 개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봐봐. 예를 들어 어떤 다항식 fx라는 다항식이 있었거든. 근데 얘가 상수항이 있고 1차 항이 있고 2차 항이 있고 3차 항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 이렇게 쭉 있다 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내가 A를 알고 싶어. 상수항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 0을 넣으면 A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저 A 위치에다가 사실 살 지우고 F0라고 쓰는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갖다가 한번 미분을 해서 F'X라고 하면 사실상 얘는 없어지지. 그러면서 1차 항의 개수가 그냥 상수로 내려올 거고 여기들은 각각 무슨 일이 벌어지긴 하겠지. 여기까지만 좀 써볼게. 자, 4, 2의 x 세제곱 플러스 또도도 이렇게 가겠지. 자, 만약에 이 순간 x 자리에 다시 0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F'0라고 하고 우린 얘를 뭐라고 받아들이지? b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살 지우고 F'에 0이라 쓸 거야. 괜찮지? 다시 한 번만 미분해 볼게. 자, 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그렇지. 그래서 괜찮아. 뭐 이까 Z 플립 따위, Z 폴드 따위. 이 제일 비싼 핸드폰인데 괜찮아. 그런 거 아쉽지도 않아. 괜찮아. 이따 축구나 하자 이걸로. 자, 봐봐. 괜찮아. 자, F2 출고가가 한 180, 170, 아주 괜찮아요. 자, 미분을 했어. 미분을 또 했어. 얘가 어떻게 되지? 없어지지. 그럼 이제 뭐가 남지? 2C가 남지.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자, 2 곱하기 3 곱하기 D에 대한 X가 되고,
얘가 3 곱하기 4 곱하기 2에 대한 x의 제곱이 되지. 괜찮지, 여기까지? 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여기서 0을 한번 넣어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지? 이 C가 나왔지. 자, 여기서 조심할 건, 그럼 내가 여기서 C 대신 했을 때는 뭐라고 써야 되지? 2분의 F 더블 프라임의 제로라고 써야 되지. 자, 봐봐. 여기서 쓸 때 이제 조금 스킬을 넣어보자. 얘가 2분의 F 더블 프라임의 제로가 되거든. 자, 그 다음에는 얘네가 그 다음으로 떨어질 거야. 그럼 분모가 2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2 곱하기 3분의 F 더블 뭐 이렇게 프라임 이렇게 3개도 함수 값이다. 자,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를 조금 간지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0팩, 1팩, 2팩, 3팩, 4팩이라고 쓰면 좀 더 간지가 나긴 해. 그래서 저 fx라고 하는 다항식의 그러니까 항의 일반항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도 써. n팩분의 fn번 미분한 0에 대한 미분계수에 대한 xn제곱이라고 쓰기도 해.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해볼게. 뭘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냐면 아우, 빌드업이 길어.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봐봐. 이때 익스포넨셜 x가 어떤 지수함수거든, 저게?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니까 나름 얘가 이렇게 가거든? 근데 혹시 저거랑 아주 비스끄머리한 다항식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누가. 그래서 얘랑 뭐가 다항식이 비슷한 건 없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혹시 비슷한 다항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이 식을 처음에는 상수항 먼저 생각해보면 상수항이 0을 넣은 게 상수항이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이랬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는 얘를 한번 미분을 했어. 근데 미분을 해도 어차피 뭐야? 미분을 해도 어차피 얘 자신이지. 그러니까 미분을 해도 얘 자신인데 그럼 거기다 0을 넣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미분을 해서 0을 넣으면 또 1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다음에는 x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익스포넨셜 x가 사실 거의 1 더하기 x랑 비슷하대. 그래서 여기서 1만 넘겨. 그리고 이걸 x로 나누면 x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이 1인 거야. 다시 봐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면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sin x가 있는데 내가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얘를 갖다가 비슷한 다항식이 있다고 해. 있다고 쳐. 있다고 치면 자, 처음 애가 상수항이 뭐라고? 0 집어넣은 거야. 0 집어넣은 게 얼마야? 0이지? 0이야. 끝. 그럼 그 다음은 상수항이,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뭐야? f'0야. 그럼 얘를 미분을 해야 되거든? 얘를 미분을 해. 뭐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에다 0 넣으면 얼마야? 1이지? 아, 그래서 그 다음은 x야. 그지? 사실 뭐 그 다음에도 구하면 돼. x제곱이라 하고 그럼 코사인이니까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0 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럼 2차항은 없는 거야. 그지? 계속 그래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사인은 거의 x랑 비슷해. 그래서 x로 나누면 x분의 sin x가 1인 거야. 근데 이게 코사인이 더 충격적인데 이게 왜 코사인이 충격적이냐면 코사인은 어떠냐면 처음에 딱 넣었을 때 얼마야? 0 딱 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이게 미분 한번 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0 넣으면 0이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0 넣으면 마이너스? 얘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봐봐. 그 마이너스 1 넣을 때 여기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쓸 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 써도 되겠지. 됐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사인 x는 거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하고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2분의 1 x제곱하고 비슷한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너네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x제곱이 있고 여기서 x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원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지.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들어? 분자에 있는 얘를 뭐로 만들어? 사인 제곱을 만들지. 사인 제곱이랑 x제곱이 하나씩 1이 되지. 그러고 나면 2분의 1이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얘 자체가 이미 2분의 1 x제곱이라서 약분을 해서 풀면 돼. 이게 이제 그 초월함수의 근사식이라고 해, 저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저걸 테일러 급수라고 해. 근데 저거를 만들 때 저게 저렇게 되면 어디에서만 보는 거냐면 0에서만 따지는 거야. 0 근처에서만. 근데 이게 똑같은 거를 갖다가 뭐 1에서의 x-의 거듭제곱, 그때 왜 내가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x-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면 저걸 조금 더 일반화된 논리로 만든 거고 그걸 만든 할아버지가 맥클로린이라는 사람인데 맥클로린 급수라고 해. 좀 달라. 야,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마인드는 똑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테일러 급수 정도는 아는 게 좋아. 테일러 급수랑 저 이 세 가지에 대한 근사식 정도는 알면 좋은데 저게 약간 로피탈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면 편해. 알면 되게 좋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효용성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이걸 왜 얘기를 처음에 하냐면 니네 이제 고3 되잖아, 좀 있으면. 어디서 다 주워 들어 갖고 와. 내가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도 경험해보면 별로 그렇게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사실 막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애들이 막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요 저희 반에 있는 애가요 대단한 걸 알려줬는데요 선생님 코사인 x가요 이렇게 막 해도 된대요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 걔가 개부러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 새끼 딱 하잖아. 그냥 나는 말을 먼저 안 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어. 아 그냥 있는 걸 다 얘기해 주는 게 맞구나. 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세상에 되게 많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 풀 때 너네 한 4점짜리 넘어가잖아. 이거 별로 쓸모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알고 있으면 간지는 않아. 이름 멋있잖아. 테일러 급수. 이거 간지나지? 병신아 너 모르지 새끼. 뭘 아냐 이 새끼야. 테일러 게임 아니고 이 새끼야. 막 그래 원래 그럴 때만 쓰는 거야. 그럴 때만 쓰고 너 이 새끼야 사인 S 대신에 막 X 갖다 써도 돼. 막 이런 얘기해. 그럴 때만 그냥 간지날 때만 쓰고 아무 소용가치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야. 알겠지? 저런 게 있어. 쉬어 이렇게.